네, 평가사가 대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 33회 합격하신 김재훈 평가사님과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평가사님 같은 경우는 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차석급 점수를 받으신, 심지어 소모름 하나 까먹고 안 쓰셨다고 합니다. 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고득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은 단기간에 고득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무 공부 방법 얘기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다 몇 점 나오셨죠? 실무 68점에 이론 44.5점에 법규 67.5점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과목간 공부 비중은 아까 대체로 실입업 항상 비슷하게 공부했다라고 얘기해 주셨죠. 막판에는 이론 법규 조금 많이 했다. 많이 했다라면은 몇 대 몇 정도 느낌이었어요? 한 2대 3대 5까지 갔을 것 같아요. 실무는 막판에 좀 많이 줄였고 이론도 총론은 됐으니까 강론만 외웠고 근데 법규는 전반적으로 다 외워야 되니까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전체적으로 암기할 것들을 가져가다 보니까 그냥 암기량 순서대로 공부 비율이 정해졌나 봐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실무 공부 방법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기별 공부 방법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선행을 하셨죠. 네. 그래서 2000년 이제 여름방학과 함께 7월 이때쯤에 시작하신 것 같아요. 자, 이때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도 생동차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꿈이 있던 시기여서 실무 일단 진도를 빼기 급급했어요. 그래서 제가 듣던 강사님 실무를 배속으로 하루 8개씩 듣고 복습도 제대로 안 하고 일단 진도 빼기 되게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예제나 퀴즈 이런 거는 안 푸셨어요? 교재에 있는 예제 정도는 풀었고 퀴즈는 눈으로 그래 이렇게 했었지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고 그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냥 쭉 들었다. 그리고 나서는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그 9월이 되다 보니까 1차 공부를 하다가 1차의 일정이 미뤄진 것을 보고 이 실무에 한해서는 1000점 정도를 풀었습니다. 1000점 정도 해서 3방식 그때 기본 강의 때 들었던 거 적용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감정도 되게 익혔던 것 같아요. 2020년도 그 5월부터 8월 때는 그 기본 강의를 한번 듣고 스터디 전에 어떻게 할지 스터디 문제 보면서 되게 3방식 위주로 공부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한 2021년도 11월부터는 기본 강의를 다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들었던 기본 강의가 사실 기억도 잘 안 났고 되게 얕게 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다시 들어보자 했습니다. 기본 강의 다시 듣는 거 생각보다 도움 많이 되지 않아요? 저는 기본 강의 2번 듣는 거를 꼭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게 한 번 들을 때 열심히 필기하고 복습한다 해도 그 전체의 흐름을 알고 그 내용을 다시 보는 거랑 그냥 그때 한 번 들은 거랑 이게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제를 풀어보고 아는 상태에서 기본 강의 더 들어보면 강사님이 말씀하신 이게 이런 뜻이구나 좀 더 잘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바로 들어도 되지만 좀 적당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 기본 강의 다시 듣는 거는 일단 법규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본 강의 듣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저는 일반 사람들처럼 1순환, 2순환 커리큘럼을 따라가지 않고 저는 그 문제집 위주로 풀면서 제가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당시에 이제 도시정비 사업이어서 그 모 학원의 공적 특강을 듣고 또 기출을 문제 풀어주는 기출 특강을 듣고 최종호 평가사님의 실무 문제풀이 특강에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 강의만 들으시고 그냥 문제집 좀 푸시고 약간 필요한 부분들 특강으로 메우고 이렇게만 공부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스터디가 시작되면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스터디가 시작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스터디가 100점이 주어지고 스터디 문제마다 논점이 주어져서 저는 이제 그 스터디 공부하고 그걸 복기하면서 해당 논점 문제를 다른 스터디에서 풀어본다거나 아니면 종합 1000점 등에서 찾아서 풀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은 5단원부터 정리하고 또 아예 틀렸거나 못 외웠던 부분은 서브에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은 정리하면 스터디 시작된 이후로는 스터디 진도 따라서 스터디 문제 따라서 부족한 부분 파악하고 그 부분을 다시 문제집 막 연습하고 내용 정리하면서 메우고 네. 이런 식으로 공부하셨다. 네. 그리고 막판에 또 따로 준비하신 건 없으세요? 막판에는 아무래도 실무를 100점씩 풀면은 사실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논점이 있는지만 확인하고 모르는 논점 위주로 그냥 모르는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막판에 어떻게 모르는 논점 위주로 공부하셨는지는
이따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님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실무를 공부하는 시간이 적었고, 그리고 이 시간을 세이브해서 이론과 법규에서 이해 위주의 좀 깊은 공부를 했고, 뭐 서브를 만드셨고 지역적인 거 다 챙겨갔다. 네. 요게 좀 고득점의 전체적인 방향성이라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네. 그렇게 봐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실무 공부 방법 적은 거부터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실무를 매일 막 100점씩 푸는 이유는 감을 잃지 않으려면 뭐 매일 풀어야 된다. 그리고 뭐 맨날 실무 100점 푸는 거는 뭐 많이 푸는 것도 아니고 기본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수험계에 많은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실무를 매일 100점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격 수업에서 많이 받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처음에는 한 100점을 몇 번 풀어봤어요. 근데 해보고 저랑 안 맞다는 걸 느꼈고, 무엇보다 그 시험 치기 2-3개월 그 이전으로는 감을 유지할 시기가 아니라 제가 모르는 부분을 확인하고 제 실력을 쌓는 단계지 감을 유지할 건 아니라 생각해요. 감은 시험 치기 2달 전부터 바짝 올리면 감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100점씩 풀면서 감을 잃지 않을 필요는 없다. 네.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나랑 실무 매일 100점 푸는 거 잘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약간 어떤 포인트셨나요? 우선 아침마다 100점을 풀면 진이 빠져서 뒷 공부가 잘 안 되기도 했고, 그리고 솔직히 처음에는 문제가 다양하지도 않은데 계속 똑같이 토집에서 표준지 고르고 10점 천치 반복하고 계산기 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저는 시간이 아깝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공부하고 모르는 것만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은 최평가사님도 실무 공부량을 엄청 줄여서 직장 병행으로 붙으셨잖아요. 네. 근데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최평가사님도 얘기하신 게 뭐 이 논점별로 어떻게 풀고 그 논점이 나왔을 때 어떤 걸 써서 득점하는지를 정리해서 그거를 잘 알고 있으면 뭐 어떤 문제가 와도 그렇게 풀면 되니까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비슷한 얘기라고 보면 되나요? 네, 저도 같은 문제는 최대한 반복을 피하고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이걸 쓰면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그걸 외우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양을 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정리했는지는 이제 뒤에서 얘기해보고 계속 그 실무 공부 시간을 줄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100점 푸는 거는 이제 방금 얘기하신 이유로 별로 불필요하다고 느꼈다. 네. 그럼 매일 100점을 안 풀더라도 우리 수험계에서는 뭐 문제집을 몇 회독 한다, 뭐 누구 문제를 몇 회독한다 이렇게 뭐 공부 방법을 많이 삼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굳이 뭐 많이 푸는 문제들이 1000점 종합이니까 이걸 예로 들자면 1000점을 3회독 해야 된다, 종합을 5회독 해야 된다 이런 건 사실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1000점이든 종합이든 풀면서 본인이 그 문제들을 다 체화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2회독을 해서 다 알면은 그만둬도 되고 3회독을 해서 다 알면 그만둬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 볼 때는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 풀 때 확실히 푼 거는 동그라미 표시하고 애매하면 세모 표시하고 틀렸으면 X를 표시해서 다시 풀 때는 이제 동그라미 눈으로만 이제 뭐 표준지 골라보고 개별 요인 이거 하면 맞겠구나 하고 세모는 다시 풀어보고 X 다시 풀어봐서 결론적으로 다 동그라미 될 때까지 한 3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000점도 한 3번? 네, 1000점도 한 3번. 뭐 종합 문제집도 한 3번 정도?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틀린 거나 애매한 것만 다시 푼 거니까 진짜 3회독만큼 그쵸? 시간이 들지는 않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여쭤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3방식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체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손으로 많이 풀면서 익숙해져야 된다라고도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평가사님은 많이 안 풀어도 익숙해지신 건가요? 근데 사실 3방식이라는 게 큰 틀에서 보면 공시지가 기준법, 뭐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원가법인데 그 중에서 공시지가 기준법이 제가 두 문자를 좋아했어서 두 문자로 표시지 개그를 땄으면 이제 그걸 처음에 적용해보면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구나. 그 뒤로부터는 표시지 개그를 알면 이 적용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매일 반복해서 풀어서 체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그 표시지 개그를 적용하는 훈련은 따로 해야 됐던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1000점을 풀면서 1000점에 3방식이 많기 때문에 표시지 개그 그 정도만 하면 충분히 저는 체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1000점 그 3방식 문제집 한 3번 정도 풀고 나면 뭐 더 이상 그렇게 많이 풀 필요도 없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뭐 좀 공감하는 포인트인데 뭐냐면은 결국 출제자가 물어보는 포인트는 그 뭐 개별 요인에서 어떻게 너 판단할래? 뭐 표준지 어떻게 판단해서 고를래? 이런 거에 논점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 사실 뭐 표준지 고르고 시점 수정치 치고 지역 요인 쓰고 뭐 평가 개요 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반복적인 그쵸? 작업에 해당하죠.
결국 그 문제에서 출제자가 물어본 것만 판단할 줄 알면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굳이 다 풀 필요는 없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문제 많이 안 풀고 논점별로 내용을 익히는 데 집중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논점별로 내용을 익힌 거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신 건가요? 우선은 저는 제가 문제를 풀면서 실무는 어떤 논점들이 있다는 걸 정리하고 그 논점에 맞춰서 이제 목차를 서브로 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논점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기계기구 네, 목차 딱 정리하고 그리고 영어권, 네. 영어권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론 같은 경우는 저는 그 공부 방법이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총론 같은 경우는 목차 어차피 몇 개 없잖아요. 총론도 비슷하게 정리하셨나요? 그래서 저도 서버를 전부 다 만들 필요는 없고 본인이 모르는 부분 만들 생각하기 때문에 3방식의 목차를 모르는 분은 잘 없잖아요. 그 3방식의 경우는 목차가 너무 당연하니까 굳이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뭐 판단할 때 유의사항이나 자주 제가 틀렸던 부분, 헷갈렸던 부분 뭐 그런 부분을 오답노트를 위주로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 그 비주거용 뭐 집합부동산에서 시점수정치를 권역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을 오답 정리하다 보니까 판단이 조금 더 빨라졌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론 같은 경우는 아까 목차 정리하셨다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유형별에 따라서 뭐 영어권의 경우는 뭐 영업이익부터 시작해서 할인율, 기업가치 산정, 영업가치 산정 이런 식으로 영어권 산정 이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그 득점 포인트들이 있어요. 뭐 자가인건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논점을 정리해놓고 또 기계기구 같은 경우는 뭐 제조사 원가, 감가수정, 기계기구의 가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뭐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정리해서 이제 까먹지 않게 적어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 그런 어떤 평가 대상마다 가능한 목차 풀 버전 적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물어볼 수 있는 판단 사항들 다 때려 박아 놓고 이제 문제에 맞게 이제 거기서 취사 선택해서 쓰실 수 있도록 어떤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해 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실무 공부를 적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좀 정석? 이제 요즘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트렌드 이제 이런 거에 맞게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뭐 실무 그래도 많이 풀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많았을 텐데 이렇게 공부하시는 걸 선택한 게 불안하진 않으셨어요?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오히려 내가 공부하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면서 약간 뺀질거린다 라는 느낌 받았었는데 초시를 쳐보고 2021년도에 1번 문제가 3방식이었거든요. 제가 거기서 이제 한 60분에 걸려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거의 한 70% 넘게 득점을 했어요. 그걸 보고 오히려 이거 빨라지는 거는 조금 더 숙달되면 빨라질 수 있는 문제고 내가 쓰는 방향이 이게 맞구나, 내가 잘못되지 않았구나 라고 그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맞네요. 공부량이 진짜 적네요. 정리해서 보면은 뭐 3방식 기본 문제집 뭐 한 3번 보고 사실은 그 3번도 풀 버전으로 3번 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종합 문제집 같은 거 풀면서 논점별로 싹 다 정리하고 뭐 강론은 목차 정리하고 3방식은 오더 노트 만들고 그 다음에 스터디 가서 100점 풀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타 알바 하시면서 100점 풀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200점 정도를 푸신 거죠? 본격적으로 한 2월부터 5월까지 스터디 할 때는 한 200점 정도 풀었고 한 5월부터는 대부분이 듣는 많은 큰 학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스터디 남들이 아는 건데 제가 모르면 안 되니까 100점 정도 추가로 해서 한 300점 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문제를 그렇게 많이 푸신 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뭐 평가사님처럼 공부를 해서 빨리 어느 정도에 도달하거나 아니면은 문제집을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를 잘하는 경지에 도달하거나 이제 좀 뭐 오래 걸린다 빨리 간다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다 잘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사님의 점수가 더 높게 나온 포인트는 뭔 것 같으세요?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1번을 득점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70% 넘게 득점을 했었는데 그 이유를 따져보자면 우선 문제에서 뭐 거래 사례를 선정할 때 배제 사유를 잘 적어라, 선정 사유를 잘 적어라 이런 그 지침에 따라서 묻는 대로 잘 했고 또 제가 3방식은 제가 정해진 틀이 있다 보니까 정해진 틀로 깔끔하게 썼다 보니까 채점자가 채점할 때 조금 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즉흥적으로 제가 목차를 쓰는 게 아니라 난 이 틀을 가지고 왔고 너가 이 자료를 줬으니까 이렇게 맞춰 쓰겠다 그런 식으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내가 이 틀을 딱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틀에서 안 맞는 변칙적인 자료가 나왔어.
있어요. 네. 그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사실 3방식에서는 그렇게까지 변칙적인 자료를 제가 못 만나봤는데, 만약에 3방식에서 변칙적인 자료가 나왔다 하면은 근데 그 부분 어떻게 보면 공부를 안 했던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득점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지침에 따라서 풀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얘기를 잠깐 끊었는데 뭐 작년에는 이제 그렇게 잘 나온 것 같고 올해는 또 어떤 포인트 때문에 잘 나온 것 같으세요? 사실 작년에는 제가 3방식만 공부하고 가서 보상을 못 받지만 올해는 제가 전범위를 공부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보상까지도 잘 공부해서 갔고, 그래서 1번, 4번은 사실 준비된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게 득점 포인트고 어떤 조문을 써야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채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득점 포인트를 잘 부각해서 써줬고요. 사실 2번, 3번 같은 경우는 준비할 학생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험가에서 그런 문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다들 잘 모르겠구나, 그냥 주어진 대로 잘 구하자, 묻는 말 해서 잘 구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주어진 대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시간 배분이 중요하잖아요, 실무는. 그러니까 1번, 4번 같은 경우는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좀 빨리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번, 4번이 50점이고 2번, 3번이 50점인데 1번, 4번을 한 45분 만에 풀어버리면 2번, 3번을 55분 동안 풀 수 있는데, 그럼 2번, 3번은 처음 보는 거지만 시간이 충분히 투입되다 보니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전형적인 문제는 내가 그 틀을 잘 준비해서 득점 포인트들까지 잘 정리해서 준비 딱 한 다음에 그대로 풀고, 전형적이지 않은 문제는 이제 당황하지 말고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잘 풀되 전형적인 문제에서 세이브한 시간을 가져다가 충분히 잘 풀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올해 문제 하나하나를 어떻게 푸셨는지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실 때 실무 같은 경우 사실 시리법도 다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뭐 하나도 안 빼놓고 지엽적인 거 다 챙기셨다 그러셨잖아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지엽적인 거 보실 때 처음부터 A급부터 D급까지 다 보시면서 AB급을 좀 더 본 건지 아니면 AB급을 먼저 보고 이제 나머지 지엽적인 거는 뒤늦게 챙겼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엽과 AB급으로 나눴다기보다는 저는 이해할 것과 암기할 것으로 구분해서, 이해는 한 번 해놓으면 오래 가는데 암기는 지금 해놔도 3개월 뒤에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할 것들은 지금 이해해놓고 암기할 것들은 미리 어디 큐카드나 뭐 서버에 정리만 해두고 이건 한 달 전에 외워두기 이런 식으로 정리해놓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하고 그때 가서 암기하자 이런 식으로 구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엽적인 거라도 이해가 필요하면은 일단 지금 당장이라도 지엽적인 거 먼저 공부한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실무에서 지엽적인 거는 대부분 뭐 보상에서 농업 손실, 어업 손실 이런 건데, 그런 건 사실 암기의 비중이 커서 다 막판에 몰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엽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지엽적이다. 네. 기준이 뭔가요? 사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우선 기출에 자주 안 나왔고, 그 수험가에서도 스터디가 자주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내겠어?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 축산업 문제가 한번 스터디 나왔었는데, 아니 축산업을 내? 이거 평가할 일이 있나? 라고 생각했지만서도 그래 나오면 어떡하겠어 하면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스터디에서,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다 싶으면 저한테는 지엽이었습니다.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다는 지엽이니까 막판에 암기해서 가져가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전 인터뷰 할 때 이제 학원 스터디 문제를 한 3군데 정도 보셨다고 했는데 3군데를 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5군데도 볼 수 있잖아요. 왜 3군데 보셨나요? 그냥 한 곳은 제가 이제 메인으로 그 오프라인에 참석하는 스터디였고, 아까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그 베타 답안을 쓰고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남들도 다 듣는 큰 학원이니까 거기서 나온 내용이 출제됐는데 저만 모르면은 이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챙겨가자 해서 딱 3개 챙겼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딱 3개만 들어야지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3개까지 늘어난 거지, 뭐 4개는 들으면 안 되고 5개는 많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왠지 평가사님 스타일상 시간만 있었으면 4개, 5개 그래서 지엽적인 거 다 정리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도 뭐 제가 3년차여서 좀 더 여유로웠다면 뭐 이 학원 저 학원 더 구해서 이런 것도 냈구나 한번 정리해 놔야겠다, 그래야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이제 베타도 해서 이제 또 뭐 100점 풀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베타 같은 경우는 이제 베타 알바 자리가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무조건 하는 게 좋다는 입장인데, 뭐 사람마다 스케줄이 다르겠지만 이제 베타를 하다 보면 사실 그 난이도가 그 강사님 내는 게 사실 너무 어려울 때도 있고 너무 쉬울 때도 있어요. 그럼 저희도 어떻게 보면 수험생이지만 그 채점자 입장에서 이거 수험생들이 내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약간 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볼 수 있어서 저는 시각이 넓어져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실무와 관련해서 아까 사전 인터뷰 때 완주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완주가 중요한 건 맞아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 완주를 못하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 완주가 꼭 합격을 위한 필요 조건은 아니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4번을 안 풀었어도 50점이 넘었고 3번, 4번 안 풀었어도 40점 후반대였거든요. 그래서 손이 느리신 분들이 나 실무가 완주가 안 돼서 떨어질 것 같아 라고 불안해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본인이 푸는 문제 한해서 잘 풀어서 고득점을 하게 되면 충분히 그것도 합격하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완주해야 된다는 압박을 가지고 공부를 겉핥기식으로 빨리빨리 푸는 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거는 뭐 경험한 바가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약간 복불복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기본 점수만 챙겨서 받는 점수가 높을지 아니면 내가 그 뭐 1, 2번을 되게 잘 알아서 1, 2번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다 챙겨서 받고 맞아요. 3, 4번을 포기한 점수가 더 높을지는 뭐 그때그때 문제나 내 실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나 라는 느낌도 듭니다. 왜냐면은 제가 2년차 때는 완주 전략을 썼는데 완주를 안 한 형이 저보다 점수가 더 높았어요. 그래서 3년차 때는 완주할 필요 없구나 하고 모르는 문제 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완주한 그 같이 공부한 동생이 실무 점수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력의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무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처음에 이제 문제 떠듬떠듬 푸시는 분들이 이거 실무 100분의 100점은 풀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평가사님이 얘기하시기로도 나는 시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 어차피 이거는 익숙해지면은 시간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별로 생각 안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100분의 100점은 언제부터 좀 들어오기 시작하셨나요? 제가 100분의 100점은 그 위기 스터디를 처음 갔을 때 이제 딱 100점을 제대로 풀어본 시기거든요. 그때 그냥 100분 동안 100점을 풀었는데 완벽한 완주는 아니지만 얼추 이제 명가락 점수가 넘으면서 완주 비슷하게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때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정도면은 그 전에도 아마 100분의 100점 들어오셨을 실력일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어떻게 시간을 안 재고 문제를 풀 생각을 했어요? 우선 제가 100점에 100분을 그러니까 100점 문제를 푼 적이 없었고 그냥 40점 종합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40분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 뭐 내가 이거를 지금이야 기억이 잘 안 나서 떠듬떠듬 풀지만 공부를 잘 하고 외워가면은 시험 때는 바로바로 풀겠지. 그럼 시간 내에는 자동으로 들어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내용이 숙지되고 뭐 체화되면은 뭐 시간은 자연히 빨라질 것이다. 네, 이제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지. 그 뭐 내용을 모르지만 그래도 100분에 100점을 푸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건 잘 모르면서 빨리 치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내용이 숙지되고 반복하면서 체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시간은 점점 단축됐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내용을 숙지해서 문제가 빨리 풀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분명히 그 문제를 빨리 푸는 스킬적인 것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우선 실무 같은 경우는 자료가 낯설거나 고민 양이 많아지면 문제가 풀어지는 속도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고민을 최대한 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문제를 풀려면. 근데 고민을 안 하려다 보면 사실 뭐 새로운 물건이 아니라 영어권 같은 게 나왔을 때 목차를 뭘 적어야지 깔끔할까를 시험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리 목차를 외워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FCF 산정을 적고 그러면 FCF 산정에서 우리가 아는 내용을 바로바로 자료에서 끄집어내니까 최대한 목차를 빨리 적고 자료가 안 낯설어져서 고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오히려 이제 뭐 사실 이제 총론에서 줄이는 거라기보다는 강론에서 줄이는 방법은 외워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다른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제 뭐 하고 싶은 문장들을 다 쓰잖아요. 뭐 평가 개요라든지 아니면 평가 목적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기준 시점 같은 경우도 저는 그냥 앞에 점 딱 찍고 기준 시점 땡땡 적고 가로 감칙 구조 2항 뭐 옛날에는 근거 이런 거 썼었는데 굳이 안 써도 알겠다 싶어서 뗐습니다. 그리고 3방식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식으로 적용되는데 보상 같은 경우는 이제 70조 5항 같은 경우나 뭐 037조 2 쓰는 경우는 요건이 되게 문장이 길어요. 근데 그런 거를 사실 내용은 알고 있어도 미리 준비를 안 해가면 시험 때 되게 장황했어지거든요. 제가 스터디 때 이걸 경험했었는데 이렇게 쓰면은 시험에서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도 제가 어떻게 하면 가장 깔끔하게 쓸 수 있을지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스터디 여러 개 들었었는데 그 스터디 강사님들 이분은 이렇게 쓰시구나 저분은 저렇게 쓰시는데 이게 더 빠르겠다 이렇게 제가 판단해서 정리해서 외워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팁들은 없으신가요? 실무 풀면서 전 되게 짜잘한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어요. 뭐 펜은 어떤 거 써야지 제일 잘 보이고 제일 부드럽게 잘 써지냐, 뭐 계산기는 왼손이 빠르냐 오른손이 빠르냐, 계산을 풀 때는 뭐 한 문제 다 풀고 푸냐, 전체를 풀고 푸냐, 아니면 소 목차마다 푸냐, 그런 거 다 고민해봤어요. 결론은 뭐였어요? 펜은 광고는 아닌데 에너겔 0.5 노크식을 썼고, 계산기는 왼손이 더 낫다는 결론이 나왔고, 제가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뭐 개별로인 1 곱하기 1 곱하기 뭐 쓰고 바로 계산해서 적고, 이런 식으로 급학교인도 바로 적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다 풀어놓고 답안지를 쓴 게 아니라 근데 저는 그 목차마다 목차마자 그때그때 답안지 쓰면서 문제 푸신 거예요? 네, 오른손에 펜 쥐고 왼손에는 계산기 두드리면서 바로바로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뭐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서술이 중요했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서술하는 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선 실무 문제가 그렇듯이 전형적인 문제가 나오는 게 있고 좀 전형적이지 않은 논점이 나오는 게 있는데, 두 개를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형적인 논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1번의 보상이나 4번의 권리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준비한 전형적인 논점이기 때문에 미리 어떤 거를 써야 되고 어떤 게 득점 포인트인지를 알고 가서 바로바로 써야 되죠. 그래서 바로바로 준비해서 썼고, 비전형적인 문제인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차분히 읽으면서 어떤 것을 최대한 퍼석해서 어떻게 써야겠다, 뭐 이론적인 지식도 추가될 수 있고 법규적인 지식도 추가될 수 있고, 최대한 다양하게 나 알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궁금한데, 전형적인 거는 내가 어차피 뭐 쓸지를 다 준비해서 쓴다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준비했는데 딱 문제 보니까 이게 출제 의도가 없는 포인트 같아도 그냥 이건 내가 준비했으니까 다 써줄 거야, 이런 식으로 쓰나요? 왜냐면 사실상 실무는 이제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4번 같은 경우는 권리금 문제 나왔잖아요. 근데 권리금 감정평가의 주의사항을 뭐 이론이나 실무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번 문제에서 사실 그걸 쓸 필요가 없는데 쓰면 시간이 남을 때 모르겠지만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쓰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러면은 준비는 뭐 최대한 많이 맥시멀하게 하되 쓸 때는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다 쓰는 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술과 관련해서 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시험은 이게 막 서술할 틈도 없이 사실 문제 완주하기도 좀 급급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서술을 많이 하는 식으로 푸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갔을 때도 1번 풀었는데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많이 한 상태였다면 1번, 3번, 4번은 답 4개 바빴을 것 같고, 2번 같은 경우는 잘 모르면 서술로 어떻게든 조금은 썼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서술이 이번 시험에 중요했지만 그렇다고 서술이 최우선은 아니다? 그냥 감정평가서라는 게 어떤 대상에 감정평가액을 내는 게 과정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이 없는데 서술만 잘했다고 저는 좋게 볼 것 같진 않아서 감정평가를 내는 게 우선이고 서술은 부가적인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끔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문제 푸는 순서가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네. 사전 인터뷰 때 얘기하시기로는 4번 먼저 푸는 스타일이라고 하셨는데 왜 4번 먼저 푸시나요? 단순히 생각했을 때 1, 2, 3번을 풀고 5분이 남아서 4번을 풀면은 되게 당황해서 못 풀 것 같은데, 나머지를 풀고 1번을 풀려고 하는데 35분이 남았으면은 1번 35분? 빨리빨리 풀고 나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나오는 득점 차가 크다 생각했고, 4번은 사실 그렇게 안 어렵기 때문에 몸풀기 느낌으로도 풀 수 있고, 이제 파번 검사 때, 이거는 꿀팁인데, 파번 검사 때 4번을 보면 한눈에 이해가 돼요. 근데 1번, 2번, 3번은 한눈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파번 검사 때 4번을 보고 계속 머릿속으로는 4번 목차를 떠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 4번을 먼저 푸는 게 좋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4번 풀었어. 그 다음에는 뭐 푸세요? 4번 풀고는 저는 보통 출제 경향이 1번은 원래는 보상, 작년 3방식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1번은 그냥 무난하게 큰 논점이고, 2번, 3번에서 이제 어려운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4번 다음에는 1번 풀고 이제 2번, 3번 중에서는 제가 그때 판단해서 더 쉬운 거를 먼저 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정확하게 4, 1, 2, 3 순서라기보다는 간단한 거 먼저 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쉬운 거 순서로 푼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1번을 먼저 푸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논리는 1번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4번은 못 풀어도 뭐 2, 3점 차이밖에 안 나지만, 예를 들어서 1번은 뭐 못 풀면은 한 5점, 10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1번을 잘 풀어야 돼서 먼저 푼다, 이러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사실 4번부터 풀어도 결국엔 1번 풀고 뭐 2번에 3번 풀고 완주를 못할 경우에는 이제 못 푸는 거는 뭐 3번에 소물음 하나, 2번에 소물음 하나,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지, 한 문제를 통째로 못 푸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상관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저는 원래 저만의 가이드라인 정해놓고 고민 없이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험 때 뭐
1번 풀까? 4번 풀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고민 없이 푸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자, 실무 얘기 많이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무 공부하시는 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우선 처음에는 시간에 막 다들 20점짜리 문제는 20분에 들어와야 되고 그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나중에는 자동으로 속도가 빨라져서 그 완주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완주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스터디 점수가 안 나온다고 너무 속상해하고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스터디 점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 높은 점수를 합격한 걸로 봐서는 이제 스터디에 잘 맞는 답안이 있고 또 실제 기출에 잘 맞는 답안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각났는데 평가사님 같은 경우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풀고 그리고 이제 문제집을 풀다 보니까 그냥 나는 100분에 100점 들어오던데? 네. 근데 만약에 똑같이 했는데 저는 100분에 100점 자꾸 안 들어와요 라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저는 사실상 해결하려면 원인을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문제를 일로 속도가 느리다든지 아니면 자료 해석이 안 된다든지 목차가 떠오르는데 오래 걸린다? 뭐 쓰는데 오래 걸린다 이게 많잖아요.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중해야 되지 나 완주가 안 돼. 문제를 적게 풀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양치기 이런 식의 논리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진짜 좀 딴 얘기지만 최평가사님이 옛날에 했던 얘기들이랑 너무 비슷해서 되게 진짜 이 실무를 짧게 한 사람들 간에 되게 이 공통점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이렇게 번뜩 좀 약간 놀랍게 저는 드네요. 알겠습니다. 저 실무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론 공부 방법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